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3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권한대행 이봉활동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심플하게 소개하시죠? 나대지 않고? 이제 권력이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편안합니다 이제. 네, 그렇게 정점이 오르면 또 끌어내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한 200만 원 주면 이 권력을 이용하여 불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소개.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저희 뭐 오늘 돌마고 팟캐스트 얘기 드리겠지만은 KBS 고대영 사장의 200만 원 수수. 200만 원 수수. 지금 다 금액에 계속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뇌물 혐의인데 뇌물 사건 치고 200만 원은 진짜 거의 자범 수준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소식을 좀 돌마고 팟캐스트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경 처장님께서는 광주로 외유를 떠나셨습니다. 네, 강의 일정이 있으셔서 오랜만에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네, 고생하십시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200만 원 고대영 선생의 이야기와 함께 돌마고 팟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TV. 지난 2009년 KBS 보도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국정원이 KBS 측에 현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 신청서와 자금 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더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2천만 원이 아니고 뭐 이런. 네. 아무튼간에 고대영 사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의혹이 터져서 이쯤 되면 나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분은 만약에 나라면 이런 거 터지기 전에 얼른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고 지금 그걸 캐고 있는데. 참. 네, 아무튼간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또 KBS에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네. MBC에도 물론 MBC가 지금 KBS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지 않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지만 아직 뭐 특별히 또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양사 2사에 포함해서 다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털릴 게 많은, 좀 꿀릴 게 많은 사람들은 먼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너무 근데 너무 양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듯. 예. 아무튼 그런 기대감은 있다. 예. 아무튼 아직은 지금 화요일 오전인데요, 현지 시간이. 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곧바로 정보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수위 간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약간 말소리가 들리네요. 예, 저희 조합 사무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많은 시민분들이 아주 KBS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자, 고대영 KBS 사장이 저 보도국장 시절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보도국장 시절에 국정원 KBS 담당 요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국정원 관련 보도를 안 해줬다. 네. 물론 이제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안 해줬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대가로 받은 액수에 많은 시민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고작 200만 원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아마 그 청취자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팟캐스트 진행자분들은 뭐 실수가 터져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KBS 구성원들은
정말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너무나 충격받고요. 다들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저희 어젯밤에 저희 조합 성명을 발표를 했고, 네네. 또 저희 경영협회, 또 기자협회에도 각각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정말 말 그대로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고, 네. 이거 정말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네.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저널리즘을 파괴한 전례 없는 행위거든요. 공작기관, 정부기관의 공작비를 받고 전 국민이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뉴스에 기사를 빼줬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고대영 사장은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정말 전례 없는 일을 저지른 그런 역사의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남지 않을까. 아마 좀 언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충격들을 갖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조합 설명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고대영 사장은 더 이상 KBS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고, 예. 이제 빨리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받는 것, 그리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주하는 것만이 이제 고대영 사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예. 저희 경영협회가 발표한 성명은 굉장히 격앙된 제목인데, 예. KBS 이사회는 잡범 고대영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켜라. 예.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어제 이제 작성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긴급히 발표를 했고요. 그렇군요. 예, 고대영 같은 범법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라 명함을 내밀지 못하도록 예. KBS 이사회에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당장 고대영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켜라. 예. 이건 잦은 사태로 흐지부지 끝날 일이 아니다. 예. 시청자들로부터 조롱과 연민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 또 진실 규명 촉구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오늘 새벽에 긴급히 발표를 했고요. 예. KBS 기자협회 역시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KBS 기자들의 명예를 정말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고대영 사장이 그것도 KBS 보도도 아닌 이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국정원도를 받았다는 이 추악한 의혹, 정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국정원의 공영방송을 200만 원에 팔아버린 최악의 스캔들이다. 법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과, 또 당장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담하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전 구성원들이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부끄럽죠, 사실. 우리 특히 KBS 직원들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정수영 기자님,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불보도가 된, 그러니까 국정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그때 당시의 상황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정수영 기자님께서? 저는 이제 당시 법조팀에 몸담고 있던 서진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도 좀 못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조합에서 당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복기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또 보도를 했는데 KBS가 안 했다. 아이고. 근데 KBS는 철저히 무시했죠. 리포트는커녕 단신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일날 MBC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MBC 위원장이죠. 김현국 당시 법조 출입 기자가 검찰, 노 전 대통령 구속 고심, 잡음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4번째 국지로 방송을 뉴스데스크에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해당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09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도 하기 전부터 구속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구속, 불구속이 팽팽하지만 불구속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한 검찰 간부가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도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일 KBS 9시 뉴스는 철저히 이 내용을 보도해서 뺐죠.
근데 이 뉴스를 KBS 내부의 심의를 당시 했던 기록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KBS 심의실이 5월 7일 그 KBS 9시 뉴스에 대한 내부 심의평에서 네.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점을 콕 집어서 거론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MBC의 보도가 더 다각적이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KBS에는 그 해당 내용이 빠진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내부적으로도 지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심의실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예. 하나 놀라운 점은 네. 어제 고대영 사장이 이제 KBS를 앞세워서 예. 뭐 자기는 돈 받은 적도 없고 기사 빼진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반응이 나왔군요. 예, 어젯밤에 예. 뭐 한 9시 넘어가지고 밤늦게 야반에 발표를 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의 개인 추문인데 왜 그걸 KBS라고 하는 공공분영 방송을 앞세워서 해명을 합니까? 이거 자체도 저희는 이제 뭐 직권남용이라고 보이는데 아, 참, 예. 어찌됐든 발표 내용을 보면 당일날 이제 법조팀에서 뭐 검찰이 강하게 부인을 했다. 그래서 기사를 안 쓴 것이다. 아. 그래서 자기가 빼줄 기회조차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은 예. 당일날 저희가 또 다른 그 보도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정치외교부 당시에는 정치외교부라는 이제 정치 담당 출입 기자 부서가 있었는데 네. 정치부에서 이회창 당시 그 정치인의 발언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그 해당 내용 국정원이 검찰의 노무현 수사에 개입했다는 그 내용을 네. 분명히 기사를 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일날 이 기사에 부서장과 팀장, 데스크들이죠. 예. 기사를 승인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갔군요, 그 기사도. 그 기사도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누군가 썼는데 이거를 승인을 안 해버리니까 그 기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기사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보도국장이 관여하는 영역 내에 포함된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사실 보도국장이 국정원과 야합을 해서 예. 대가로 돈을 받고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근거의 하나로 보입니다. 아, 네. 참,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고대영 사장이 그동안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괴문서다. 이 괴문서란 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또 괴문서라고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한 거고 하지만 지금 우리 KBS 본부 노조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영 사장이 근데 지금 이번에 좀 충격적이지만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좀 뭐랄까요 어두운 이면들이 많이 고발이 된 바가 있는데 위키리크스 아시죠? 위키리크스에서도 빈번한 연락책이다. 정부와의 그러니까 정권과의 고대영 사장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게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위키리크스 어산지가 세운 위키리크스가 폭로를 했던 네. 그 미 대사관이 작성했던 전문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서울 주재 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 내용 가운데 고대영 사장이 등장하는 문서가 폭로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그 미 국무부 기밀 문서를 보면은 당시 2007년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네. 해설위원으로 대직 중이었던 고대영 해설위원이 미국 대사관 측에 정세 분석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대사관에게. 예, 그 대사관에 전한 정세 분석이 이렇습니다. 이명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이건 뭐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없이는 힘이 없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화 스캔들, 진보 진영의 죽음의 종소리, 역시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이런 세 가지의 정세 분석을 고대영 당시 해설위원이 미국 대사관 측에 전했다는 기록이 미 대사관이 작성한 기밀 문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 9월 19일 날 또 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KBS 고위급 기자가 한나라당의 필연적 승리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고대영 해설위원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빈번한 대사관 연락처.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이 주요 권력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상습적으로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버릇이 어디 갔겠냐. 국장 됐다고 해서 그 버릇이 어디 갔겠냐라는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영 사장을 접촉한 국정원 정보관은 KBS 내부에서 기자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이미 접촉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을 해서 예. 뭐 만나서 명함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명함을 받는데 명함에 이 땡땡이라는 한자로 된 이름 석자만 적혀 있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명함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도대체 뭐지 했더니 같이 있던 그 선배 기자들이 웃으면서 그냥 그런 일 하시는 분이야 뻘뻘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예. 그분이 바로 200만 원을 건넨 당사자로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 원래 국정원 요원들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신원을 이렇게 보이고 다니면 안 되는데 공공연하게 KBS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분의 어떤 정체를. 예. 아, 네. 아, 참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대영 사장은 그냥 연락책이 아니라 친 이명박 핵심 정보원이었던 거네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에. 미 대사관 문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지금 고대영 사장이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게. 근데 남들은 이거 하나만 나와도 되게 충격받을 만한 일인데. 계속 나와. 연달아. 일단은 이 정도로 의혹을 좀 정리해 보고 KBS가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시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지금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질의가 나오고 고대영 사장 그리고 이사분들도 질의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 국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국정감사가 26일 개최된다는 사실을 다 아실 테고요. 예. 정말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건 정말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 보이거든요. 이거는 공영방송을 파괴한 뉴스의 저널리즘을 권력기관의 공작에 넘어가서 파괴한 행위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품수수 의혹까지 껴있고 이런 점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안이라고 보고 여야 의원 모두 심각한 이 의혹 진실 끝까지 파헤쳐 주시기를 기대를 간절히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또 내일은 KBS 이사회 정기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내일이군요. 저희 4명의 소수 이사들이 이 고대영 사장의 금품 수수 또 저널리즘 파괴 의혹에 대해서 내일 긴급 안건 채택을 요청을 해뒀습니다. 전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6인의 다수 이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수 이사들이 만약에 이 공영방송 저널리즘 근간을 흔드는 이 의혹을 만약에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이사들로서의 자격은 전혀 없다. KBS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건을 채택을 해서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는 우리가 그렇게 조합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정수영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KBS 다수 이사나 또는 국감을 하게 될 자유한국당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마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참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자유한국당의 과방위 의원의 면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 이사회 면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차기환 이사, 강규형 이사, 조우석 의사 뭐 이런 분들이 현재 다수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 고대영 사장께 200만 원을 받고 불보도 해준 것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어떻게 의유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법에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널리즘 윤리를 넘어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 사후에 취재를 해봤더니 국정원 개혁위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KBS 보도국장은 또 임원의 버금가는 직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어떤 기준을 잣대를 적용을 해서 예.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고 예,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KBS의 임원은 이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잣대를 두어 처벌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뇌물죄를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뉴스 가치가 중대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은 뭐 윤리적인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KBS 뉴스라고 하는 가치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재산적 손해를 준 행위도 이미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것이 만약 한 번이었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한 게 사실 이 이후에도 아마 유사한 행위를 벌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더라면은 이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 이 방송법 위반이죠. 이런 혐의들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나. 또 고대영 사장의 편파 보도가 이거 한 건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무수히 많은 편파 보도들에 대한 비난이 비중했는데 당장 현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못하게 한 걸 비롯해서 정운산 전 총리 후보자 노감증 보도도 축소시켰고요. 또 용산 참사 당시에는 강호순 그 살인 사건을 과잉 보도하도록 해서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도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뭐 무수히 많은 편파 보도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전력을 고려한다면은 고대원 사장이 과연 이 한 건만을 국정원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을 걸 꺼내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고대영 사장이 이게 한 건이 아닐 것이다와 더불어 과연 고대영 사장만 받았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워낙 KBS가 그동안 데스크 자체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여러모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 우리 고대영 사장님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쨌든간에 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종필 언론상을 KBS 본부 노조가 MBC 본부 노조와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 이게 좀 이렇게 치열어 응원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상인지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상에 대한 좀 설명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특별한 일정 있으시면 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MBC 본부와 함께 그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오늘 오후 시상식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정말 안종필 자유언론상은 기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자유언론 실천운동, 그 동아투이라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아일보가 박정희 유신의 저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었던 그래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맞섰던 그 투쟁위원회의 두 번째 회장을 지낸 안종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만든 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안종필 선생은 그 1980년도 2월에 유신의 마지막 막바지에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시다가 얻으신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이 안종필 선생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언론의 권리를 늘리는 데 기여한 또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1987년부터 제정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받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보람이 큽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아직 뭐 성과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동안 수많은 그 왜곡 보도와 정권 편파 보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뭐 고통을 안겼던 그런 책임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이번 싸움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방송 만들려는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언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동아투이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인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KBS, MBC 파업에 대한 동참 그리고 해당 적폐 언론인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조합원들이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해서 그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들을 예정이고요. 또 오늘 상황을 조금만 전해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그 분기탱천한 저희 조합원들 전부들이 새벽부터 또 나와서 이제 고대영 사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22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저희가 피켓팅을 하고 있었더니 그거를 피해서 출근을 늦게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제 출근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 또 희한한 뭐 개구멍으로 몰래 출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소 출근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출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심정이 좀 이해는 갑니다. 네, 너무 부끄럽다. 이런 사고를 쳐놓고 어떻게 당당하게 또 출근을 하겠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은 정말 이 KBS 경영진 너무 놀라운 말을 잊지 못할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행태라서 하루빨리 좀 물러났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관련 소식 들어보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자, 오늘 MBC 노조에서는 MBC 본부 노조에서는 지금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고소 고발 조치 등 바쁘신 일이 있어서 오늘 일단 전화 연결은 어렵고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오늘 오전에 지금 보도 나온 걸로 봐서는 고영주 이사장이 예상과들에게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근거가 더 웃긴데 뭔데요? 이미 구여권 이사 2명이 사퇴했으니 이미 노조가 이긴 건 아니야. 나까지 나갈 필요 없다. 아니. 와, 진짜 이거 논리 만들어내려고 며칠 고민하셨다 또.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나가냐. 와, 최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어떤 회사의 간부로부터 고액의 골프 접대를 받고, 그리고 역시 같은 회사의 그 직원들을 위한 골프 회원권, 고가의 회원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홍삼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옥을 내 맘대로 4,800억 주고 팔라고 종용하고 심지어는 그 브로커는 사기꾼인 것 같고 이런 모든 게 다 아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세상. 심지어 이분은 변호사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뭐 고대영 사장급이에요. 이분 왜 박근혜 변호하러 안 갔죠? 왜냐면 이분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갔었거든요. 밀렸어. 유영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었죠. 심지어 그분들도 사퇴했어요 지금. 아무튼 고영주 이사장은 일단 이번 주 내로 사퇴하는 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박문진 국정감사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자유한국당이 가진 여론전을 또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무튼 고영주 이사장이 과연 국정감사에 나올 것이냐. 그래서 나와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근데 당당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나올 것 같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 물어봐야 돼. 네, 물어봐야 돼. 아무튼간에 MBC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분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드러난 혐의점 그리고 MBC 경영진의 어떤 부당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MBC 노조는 지금 열심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된 영상 재밌는 게 있죠. 2012년 파업 당시에 MBC 프리덤을 발표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2017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늘 그런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시는 김민식 PD 외에 최승호 PD가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추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 정말 센터들이 굉장히 쟁쟁하네요. 이색적인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참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이용마 기자로 사실 하고 싶었다는 게 우리 MBC 조합원들의 후문입니다. 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촬영하지 못했다는 아이고. 좀 마음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쾌유를 우리가 빌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빨리 MBC가 정상화가 되면은 MBC 이용마 기자의 건강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용마 기자 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MBC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200만 원의 KBS를 갖다 판 우리 네. 고대영 사장의 활약 네. 등등해서 KBS 졸업 이거 말이 되게 좀 세긴 하다. KBS를 갖다 판 200만 원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잡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정수영 기자가 한 말이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래요. 잡범이죠. 누가 봐도 저 그렇습니다. 아무튼 KBS에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MBC가 정상화돼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털어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 제대로 보도되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거의 JTBC가 호를 단신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소식까지 정리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끝!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관련 보도들 중에서 좀 문제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보도가 있었느냐? 이게 약간 연성 보도 같은 건데 국감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막말로 막 공방을 벌이거나 아니면 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 모아서 보여주는 보도들 있죠.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보도를 그 자체로 막 진짜 나쁘다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그렇죠. 것들도 하나의 뭐 소식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 맥락을 다 없애버리고 막 어떤 행동 하나만 딱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그러면 오해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물타기가 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의원들이 막 되게 심한 말들만 하는 그 장면만 계속 짜집기해서 보여주면 이게 정치 혐오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감 보도가 그런 보도가 참 많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참 보도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보도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요. 자, MBN의 어떤 보도 하나가 마치 이 모든 나쁜 점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교재처럼 내가 이런 보도가 나쁜 보도다 이걸 보여주기에 만든 보도인 것처럼 이런 보도가 하나 있어요. 좀 지난 보도인데요. 10월 19일 날 나온 신문 깔고 드러눕고 막말 발언 시끌이라는 보도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막말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보도겠죠. 근데 여기에서 신문 깔고 드러눕고의 주체가 누구냐? 네, 노회찬 의원입니다. 실제로 신문을 깔고 눕긴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네. 지금 박근혜 씨가 자기가 막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너무 구린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했었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너무 화가 나서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 감사원 그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이렇게 쫙 두 장을 펼쳐서 이렇게 누운 다음에 이거가 일반 수용자들이 수용된 그 수감된 수용소 1인 수용 면적이다. 박근혜가 지금 인권 침해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일반 그렇죠. 수용자들은 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시연을 한 거예요. 누워서. 네, 맞아요. 오늘도 국감장에선 갖가지 이색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신문지를 깔고 드러눕기도 하고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에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준비해온 신문지를 바닥에 깔더니 그 위에 눕습니다.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실상을 지적한 겁니다.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과감하다. 예. 막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거 예. 오히려 딱 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아 이런 정도의 크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을 잘 소개해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잘못된 사례로. 근데 예. MBN은 요거를 보도 제목에서 드러눕고 신문과 거 드러놓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특히 온라인 그 송고용 제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 제목이 국감장에 드러누운 노회찬 또라이 발언 시끌.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면 마치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드러누웠다고 또라이라고 그렇죠. 욕한 것 같잖아요. 네. 뭐야 그게? 근데 또라이 이 발언 시끌은요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예 다른. 그러니까 드러누운 노회찬하고 또라이 발언하고는 다른 사건인데 다른 이거를 다른 사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노회찬 의원이 드러눕기도 하고 또라이 발언도 한 것처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라이 발언을 했거나 들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발언 제목을 뽑아놓은 거고요. 이 또라이 발언은 뭐냐면 박명재 한국당 의원 보좌관이 기재부 측에 뭐 자료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자료가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했대요. 근데 이게 뭐 자료 제출이 좀 어렵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계속 막 좀 이렇게 쪼니까 이 기재부 직원이 전화하다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전화는 나 몰랐다, 이거. 네,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좌관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한 거고. 이거 뭐 페트 폭력인가요? 네. 그래서 박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료를 정당하게 요청했는데 또라이라니?라고 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했던 그래서 나온 또라이예요. 기재위 국감장에서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공무원이 보좌관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끊어지지 않았던 전화를 통해서 담당 과장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네. 여러모로 참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애초에 노회찬 의원의 그 시연과 이 또라이 사건은 또 같은 층에 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사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놨고요. 또 하나 MBN 보도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문제 관련해서 이뤄졌던 공방을 전해요. 마지막 단락에서. 근데 이 보도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 안 나오고요. 그냥 막말과 고성 그 상황만 계속 반복돼요. 아, 그 정우택 의원과 함승희 사장이 싸운 거? 네. 반말하냐. 다음 질문 하시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말해서 막 지금 무슨 태도야? 막 이런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말만 막 주고받는 모습만 보여줘요. 산자위 국감장에선 피감기관장과 국회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이례적인 모습이 빚어졌습니다. 이거를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질문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함사장.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국감,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다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 얘기를 할 때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부들부들했느냐? 그 채용 청탁 리스트에 가장 많이 이름 올린 게 자유한국당 맞아요. 의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어그로를 끄는 게 사실상 자기네들 이름 올라가 있는 거 가지고서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거 나왔거든요. 이때 정우택 의원이 싸운 것도 민주당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좀 잘 안 끌어당겨 오니까 짜증이 나서 이렇게 싸움이 난 거거든요. 근데 같은 날 JTBC는 출처놓고 엉뚱한 고성이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그 리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서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어요. 청탁자로 지목된 의원부터 자료 출처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불법적인 그런 절차와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보해서 이 의원께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검찰을 출처로 의심하며 정치 공작이란 주장도 또 꺼냈습니다. 다른 기관이
개입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 줬다면 이것 또한 적폐로 보고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가 부실해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제가 따로 별도로 입수한 것뿐입니다. 민주당도 자료 출처를 꼬투리 잡는 건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건에 등장하는 비선 실세의 존재보단 청와대 문건의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성이 오갔다는 걸 전달하려면 이렇게 맥락을 말해줘야죠. 근데 MBN은 말 안 해줬다. 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MBC는 국정감사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네. 국정감사 보도하면 MBC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막말 보도가 참 많이 나와요. MBN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이들 하는데 네. 이 막말 보도에서 민주당의 막말만 편집해서 보도해요. 짜집게해서.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면 민주당만 막말을 한 것 같죠. 아 그래요? 그럼 한국당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나와도 예를 들면 비율이 4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5명 중에 4명은 민주당. 야 진짜 나쁘다 그거는 진짜.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더 종편 특집이네요. 오늘 주인공은 또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네. 이 재밌어요 이거. 네. 혹시 요새 범죄도시라는 예. 영화 마동석, 윤계상 씨 주연 그 영화인데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하죠. 이거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제가 네. 마동석 배우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 네, 이게 재밌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실제 1위라서 화제성이 있는 영화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다른 방송사가 같은 날 똑같은 거의 유사한 포맷으로 네. 보도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 재밌어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그것도 되는 영화래. 네,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 이게 사회적 이슈도 아니야. 이슈가 아니고 네. 아니면 같은 날 무슨 보도 자료를 냈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도 자료를 내기 이틀 전입니다. 뭐야? 네, 이게 범죄도시가 배급사가 키위미디어인데요. 여기에서 23일날 500만 관객 돌파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요거 밝히기 이틀 전인 21일날 TV조선하고 채널A가 아주 의심스러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영화 범죄도시의 주연인 마동석 씨의 어떤 귀여운 캐릭터성, 마블리,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성을 일단 말을 해주고 그런 캐릭터를 가진 마동석 씨가 출연한 영화가 상당한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다른 영화를 또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영화하고 지금 개봉한 범죄도시하고 제작사가 같아요. 홍필름이라는 곳인데 네. 그 뭐야 같은 제작사에서 주연도 똑같고 네. 똑같은 주연의 두 개의 영화. 네, 영화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채널A는 보도 제목이 주연에서 기획까지 마요미 전성시대라는 보도입니다. 21일자. 여기에 보면 마동석 씨를 마요미라고 칭하고 있고요. 범죄도시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기획에도 참여한 배우 마동석 씨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 발언들을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인터뷰 발언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 말미에 힘있는 액션과 코믹 연기를 주무기로 삼아 주연급으로 발돋움했고 친숙한 외모 덕에 마요미, 마블리 같은 별칭으로 불립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신작 브라더를 비롯해 연말까지 마동석 주연 영화가 줄리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그 흥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구가인입니다. 야, 누가 보면 마동석 팬클럽 보던 줄 알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만 했다면 뭐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같은 날 TV조선 보도를 볼게요. 제목 마블리 조연들의 반란. 네. 근데 TV조선은 약간 포맷이 다른데 뭐냐면 만년 조연들의 반란, 반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서 여기에는 마동석 씨뿐만이 아니라 배우 김혜숙 씨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김혜숙 씨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지금 개봉된 영화 얘기를 앞에 먼저 해주고 그 뒤에 마동석 씨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구성, 마동석 씨 분량의 구성은 채널A와 구성이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우 마동석은 요즘 전성기를 맞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인공을 맡아 새로운 형사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영화 범죄도시가 5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다음 달 2일 개봉하는 영화 브라더 주연도 꽤 찼습니다.
와, 깡패다. 인기를 반영하듯 별명도 마동석의 귀요미나 러블리를 합성한 마요미, 마블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김혜숙 씨 주연 영화는 자막으로는 그게 영화명을 뭔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해요, 기자가. 무슨 영화라고. 근데 마동석 씨가 출연한 범죄도시는 자막 처리도 하지만 기자가 또 다 말해줘요. 다음에 출연할 영화까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영화는 상품이잖아요. 네. 실제 의도가 너무 그냥 마동석을 좋아해서 아니면 범죄도시를 재밌게 봐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위반이죠. 이상하지. 그냥 봐도 이상해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영화 속의 출발 비디오 여행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해요. 뉴스에 이게 나오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저 뭐하는 짓이에요. 이상해요 정말로. 예전에 우리 KBS가 자기네가 투자한 인천 상륙작전을 자꾸 뉴스에서 내보내서 되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또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방송만 저는 모니터를 했는데 신문에도 똑같은 유형의 보도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거 협찬 받았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침이 나오네. 저 토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협찬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조선일보에도 나오고요. 한겨레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구성의 키워드가 같아요. 마동석에 대해서 마블리, 마요미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고 범죄도시 흥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브라더 흥행한 그 다음에 개봉 예정이다. 이거가 다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문화면에 나왔나요? 한겨레? 네, 문화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들도 많이 내놓고 해서 그냥 뭐 신문이나 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사례가 많고 사실상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딱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방송은 뭐 심의 규정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고서로 따로 냈습니다. 네, 정말 노골적이네요. 아니,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이상해요, 근데. 네네네. 갑자기 연예인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뉴스보다. 저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맞아요. 이상하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연예인 보도 안 해요. 이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KBS가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인천 상륙작전 한참 보도할 때 정말 제일 이상했던 보도가 이정재 단독 인터뷰 보도였어요. 뉴스에 이정재가 나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정재가 갑자기 왜 나와 뉴스에.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인천 상륙작전을 놓고 말도 안 되는 선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개봉했는데요. 주연을 맡은 이정재 씨 모시고 배우로서의 소회, 또 영화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이 떠오르는데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메가더 장군이 아니라고요. 메가더 장군 이외에도 인천 상륙 작전이 거행하는 그 전까지 그 몇 주 동안 정말 황당합니다 진짜. 그냥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저도 심의 규정 안 갖고 와도 돼.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영화 관련된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건 너무 드문 일이라 정말 말한 대로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너무 또 포맷이 같아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뭐 영화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연예인 한 명을 찝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협찬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성을 같이 주거든요. 보통. 그죠. 최적의 구성을 주죠. 그 35개 언론사가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35개 언론사가 원자력 문화재단한테 한 8억 정도의 협찬금을 받고 다 찬핵 기사를 써줬거든요. 원자력 문화재단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막 자료 공개도 다 해주고 그냥 그랬어요. 이거 홍보하는 일환이라고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 원래 이렇게 홍보하는데 보면은 그 구성 같은 걸 다 써줘요. 특히 비싼 기사는 조선일보가 막 하나에 2천만 원짜리 기사가 있거든요. 2,200만 원에 이런 거 보면은 구성을 다 써줘. 원자력 문화재단. 그래도 조선일보는 2천만 원 받았네.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 참. 종편. 네, 오랜만에 그럼 중편 제보가 아닌 그냥 근데 별거 아니에요. 늘 채널A가 늘 하던 박근혜 덕후짓 뭐 이런 건데 지금 썩 재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로 또 가치를 언제나 판단하시죠. 10월 16일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랜만에 나왔죠. 항상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요새 우리가 뭐 패널 분석하고 그러느라 잠깐 관심이 덜했는데 참 여전히 채널A는 박근혜 씨를 정말 좋아한다. 아직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6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냐면은 13일 날 박근혜 씨 구속이 연장됐어요. 네네.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희수 재판관 아시죠? 네네. 지금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기도 합니다. 네. 국정감사를 맞아서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도.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는 김희수를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선서 및 업무 보고를 거부했어요. 하지 마라 이거야. 물론 김희수 재판관은 그냥 했어요. 뭐 여당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냐면은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헌재 소장 권한대행 합법적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의 지위를 국회의원들이 거부한 일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다가 합법적인 권한대행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김희수 소장 대행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글을 쓰실 정도로 그와 더불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각 포탈에 힘내세요 김희수가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맞아요, 검색어 맞아요. 순위에서.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희수 소장을 응원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그거를 검색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죠. 일부러 이렇게 쳐서. 네. 이게 보통 이게 지지자들, 특히 아이돌 팬들 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자기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그게 원래 이제 총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날짜를 딱 실트 우리 올리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슈가 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상황 또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의 상황, 연예인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의 이름을 좀 보길 바라는 어떤 마음이 담긴. 저 이해합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맨날 하는 짓이죠. 이걸 다뤘는데 이제 채널A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일단 박근혜 구속 연장에 대해서는 바로 전날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을 발표했는데 이게 구속 연장을 위한 사법부 압박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채널A 돌직구쇼. 5명의 패널이 등장하는데 3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반이 그런 얘기 하다. 패널 구성부터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채널A 돌직구쇼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진행자가 더 문제예요. 진행자 누구냐? 김진이라는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김진이 아니라 채널A 김진. 네네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알아요. 화장 진하게 하시는 거. 대선 후보 김진 말고 채널A 김진. 이분이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똘끼 넘쳐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성규 전 대변인 구속 기한을 연장하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바로 하루 전 저녁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국민 발표를 가졌는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세월호 보고 시간을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 청와대의 발표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이에요? 제목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질문이 내 의견은 이미 질문이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러고 이분도 패널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다른 패널들은 신났죠. 그래서 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이분은 박선규 씨 아시죠?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대변인이었죠.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도 가졌다고 보고요.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할 때 세월호 최초 인지 시각 조작됐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거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죠. 저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 보면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대통령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된 그 청와대에서 제기했던 문제 실장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고 방송까지 그렇게 들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요. 법리적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 예상이 맞은 부분이 오히려 좀 씁쓸합니다. 자화자찬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주장. 너무 갑자기 깔때기가 들어와서. 이분만 박성규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근식 교수. 이분도 조금 유명하죠. 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적인 그 분통함과 분노의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저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 원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정부 당사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달지 말라. 그럼요.
자 여기까지 뭔가 정상적이죠. 네네. 자 여기부터 쇼타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실장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정하지 않아도 결정한 것 같은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아도 결정된 것 같은. 그럼요. 그러니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거스를 수 있는 재판을 내릴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있겠습니까? 그런 재판과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씁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구속 연장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곤조가 있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그거에 이렇게 휩쓸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김건희 씨가 사실 박성규 씨보다 좀 더 심각하죠. 네. 아무런 근거 없이 사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령을 거스를 배짱이 없다. 이거는 너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양쪽을 다 너무 모욕한 건데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딱히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예상하시겠지만 채널A 돌직구 쇼의 5명 중 3명의 패널은 역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론 조작이다. 굉장히 황당하죠. 일부러 시켰다고. 네, 여론 조작이다. 대단하다. 네. 뭐 갖가지 진짜 이거 정말 오색 창연한 진짜. 왜요? 예. 그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자, 진짜 얘기를 거예요? 들어보세요. 근거가 정말. 거의 뭐 이거 고대형 사장급인데 아무튼 먼저 정성희 논설위원 동아일보. 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 영화 특별심의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영화 특별심의 제가 아마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정세윤님, 야당에서는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특별시민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권력기관을 동원한 거니까 좀 더 다르지만 이 행태는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정 댓글 사건은 세금을 동원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이제 개입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정당원들이 이제 소속 기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차이점은 있지만 너무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일이잖아. 어찌됐건 전체 여론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어떤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도 없고 없어요. 뭐 아무것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런 것까지 개입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개입해 있다는 증거가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냥 자기네끼리끼리 이렇게 했을 수는 있죠. 그죠. 예. 아무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고 근데 이분이 정당의 조직적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일부러 국정원과 권력기관 동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개입했다 그래도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민주당이 개입한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분은 일부러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부풀려서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굉장히 문제적 발언이고 박성규 씨가 또 등장하네요. 네. 이분도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신문을 안 봐요. 내가 볼 때. 안 봐. 진짜 몰라 잘. 뭐라고 하냐면은 국회에서 이분 안 된다고 결정을 낸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다시 앉힌 것은 누가 뭐래도 그건 오기입니다. 권력의 오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김인수 재판관을 누가 앉힌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권력의 오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김희수 소장 대행이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 모두를 향해서 이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입법에 대한 행정에 지나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개입이 되고 이건 누가 뭐래도 여론의 조작이고요. 워딩이 나와요.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누가 뭐래도 여론 조작이다. 그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김희수 소장 대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유언비어 유포에 가깝죠 지금. 명예훼손에. 예. 딱히 반박 안 하겠습니다. 뭐 반박할 무슨 죄송합니다. 뭐 헛소리도 정도까지 해야지 뭔 소리야. 다시 안 치긴 누가 안 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된 건 뭐냐면요. 이분이 김희수 재판관 헌재 소장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임명이 안 된 거는 헌재 소장이에요. 이분은 원래 헌재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직은 관련이 없어요. 재판관직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권한대행은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
원래 법상으로는 권한대행을 재판관들이 뽑게 돼 있어요. 네네. 절차상. 근데 권한대행을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투표 절차까지 거쳐야 되느냐 해서 재판관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냥 논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어떻게 됐냐느냐 연장자가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에 김희수 소장이 안 됐으니까 권한대행을 안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판관들이 관례대로 그냥 연장자이신 김희수 재판관께서 하세요 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그냥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누가 안 친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지금 박성규 씨는 마치 대통령이 안 치고 인정해달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이분은 권한대행이고 뭐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권력이 개입된 여론조작이라고 워딩을 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아니 이 정도 선동이죠. 얘기를 하면 사실 진행자가 그것까지는 좀 이러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진 진행자는 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김근식 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5명의 패널 중 문제의 패널이 3명인데 김근식, 박선규, 정성희 이 세 분이죠. 근데 과반이 이런 분들이라는 건 이미 방송을 뭐 할 의도가 그리고 진행자도 같은 편이고. 그러면 지금은 아무튼 김근식 씨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김근식 씨는 특기가 일단 자기가 중립적인 척을 먼저 해요. 물론 당연히 저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렇게 시작돼요. 그렇지만 입법부에서 거부를 받고 온 사람이면은 내가 김희수 대행이라면은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김희수 권한대행이라면 헌법재판관도 저는 사표를 내겠어요. 그렇죠.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부결된 거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직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재판관직은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한대행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걸 또 한다? 그리고 또 하라고 청와대에서 인정해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너무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해요. 저 얼굴 두껍다 김희수 저 실시간 검색 한번 올려주세요. 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진짜 나쁘다. 조롱을 했습니다. 야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이분이 뭐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막 무슨 선거 출마한 것도 아니고 너무한다 진짜. 네. 거의 갖고 노는데. 자, 이분들 일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을 떨어뜨린 건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들이에요. 꼭 집어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니까 뭐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론조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 주장대로라면은 우리 아이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야 축하해라고 실검에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작이에요. 심지어는 권력이 개입된. 이거 아주 다 표현이네요. 여론조작.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어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또는 뜻이 맞는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랑 야 이거 우리 검색어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여론조작이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돌 팬클럽이 기획사한테 돈을 받고 그런 문제가 되죠. 돈을 받고 올려라. 그래서 막 올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론조작이에요. 조작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 자발적으로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막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그러면은 아이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아서 아이돌 팬 이런 문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순실 사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최순실 사태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이거 아시죠? 네, 그렇죠. 이게 검색어로 항상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국민들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왜 그리고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 안 하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SNS 등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자꾸 검색어로 오니까 보도가 되고 의혹이 자꾸 터져나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최순실 사태도 여론조작이네.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국민들이 일제히 검색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검색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또는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검색이 몰렸던 부분을 전부 여론조작이라 해야 되는 이분들. 그러게요. 황당한. 역시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나이가 많아서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죄송합니다. 좀 그러네요. 아무튼 커말못이다 이분들도. 네네네. 이런 생각.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커말못들이 많네요.
근데 지금 방금 저희 그 민원연으로 제보 전화가 또 왔는데 이거 더 비슷한 똑같은 사례인데 더 비슷한 사례. 더 심각한 사례, 비슷한 사례가 아니라 10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이 채널A 돌직구 쇼가 지금 방송 중인데 네. 이제는 끝났겠다. 11시라서. 김진 진행자가 또 막말을 했네요. 진짜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 네이버가 외부 단체의 요구에 뉴스 순위와 배치를 조작했다는 사실 들통났습니다. 네이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기사만큼은 우리가 손 안 댔습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 해명 이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불현듯 힘내세요 김미수 실검 1위가 떠오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믿었던 네이버의 발등 지켰습니다. 헐. 진짜 대박이다. 라고 했다는 제보입니다. 이 사람 자, 저희가 방송을 쫓아내야 돼, 이 사람. 저희가 방송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최근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 말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김희수 재판관을 응원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마치 무슨 청탁 또는 로비를 해서 검색어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조작 관련된 거면 다 엮는구나. 자, 이분도 인터넷을 잘 모른다. 예. 포털의 검색어 순위는요, 순간적으로 검색량이 급증했을 때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의 증가량을 순서를 매겨서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총공도 일정을 잡아서 몇 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검과 네이버가 기사로 올려주지 않는 포털 메인에 기사로 올려주지 않는 건 완전히 메커니즘이 달라요. 포털에 기사 올려주는 건 네이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검색어 순위는 그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냥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해서 검색량이 갑자기 급증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를 올려주고 안 올려주는 거는 청탁 또는 로비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검을 지운다 이런 의혹들은 어쨌든 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아무거나 이렇게 엮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일단 허위 사실이에요. 이런 게 다 채널A 진짜 겁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채널A 돌직구 쇼가 오랜만에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정성희, 김근식, 김진, 박선규 이런 출연자들 지금 채널A가 너무 방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쫓아내야 됩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조치를 취해서 재승인해서 탈락시켜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이분들 때문에. 네,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채널A까지 좀 털어봤고요. 저희가 내일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내일 또 보도들을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 조작수도 제가 볼 때는 몇몇 문제적 보도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보도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한숨만 나오고 우리 KBS 고대영 사장, MBC 고영주 이사장 이런 분들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 보도들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내일 계속해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